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풀머입니다. 네, 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고 언어 아직 계속 겉만 앓고 있는데도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최근에 회사에서도 좀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번 해봅시다.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여유로워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렇죠?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항상 부족한 게 시간이다. 자, 그러니 그 부족한 시간도 좀 쪼개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요즘은 사실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유혹도 많지만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그래도 책을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고언어 인터페이스를 할 차례죠. 인터페이스. 투어 오브 고에서 인터페이스를 할 차례인데요. 네.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것저것 해보신 분들,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거나 취미로 그냥 코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인터페이스가 뭐야? 라고 하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설명이 투어보고에서도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거를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터페이스 타입은 메소드의 시그니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라고 하는데 메소드의 시그니처 집합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네. 인터페이스의 유형의 값은 해당 메소드를 구현하는 모든 값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소린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아 저는 야매지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이해하는 방식인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했을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핸드폰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어떤 화면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응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을 다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 어떤 뭐 플러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헤드폰에 꼽는 3.5 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런 형태, 매개체가 아구가 맞는 이런 그 어떤 규약 이런 것들을 다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인터페이스도 결국엔 그거와 같아요. 어떤 규칙의 형식을 타입의 형식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객체를 만드는데 사실 이 객체들은 각기 다르게 하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 객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객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서로 다른 형태의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일 것인데 이 두 개의 다른 객체가 어떤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함수나 어떤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객체로 전달이 돼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 같은 걸 쓴다라고 하면은 라이트닝 볼트 잭으로 되어 있죠. 아이폰은 예,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선 우리가 이어폰을 써야 돼. 요런 잭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써야 돼. 그럴 때 뭘 사용을 하죠? 이 분명히 다른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젠더 같은 거를 꼽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타입의 객체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같은 형태의 타입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아구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의 그 타입은 메소드의 시그니처 타입으로 정의된다라고 이 표현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페이스에서는 실제로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하진 않습니다. 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예. 요 메소드들을 쭉 나열을 해둘 뿐이죠. 그리고 요 메소드들을 구현을 하는 객체들이 만약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이 메소드들을 구현을 하면은 그 객체들이 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 유형의 값은 해당 메소드를 구현하는 모든 값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소드의 시그니처 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예, 요 메소드의 값을 구현을 한다. 그러니까 요런 타입들이 다른 타입들이 요 메소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요 구성하고 있는 메소드를 구현한 타입들의 값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예, 결국에는 이 타입은 이 인터페이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분명히 이거 초보자를 위한 그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이 고언어에서의 인터페이스가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특징을 고언어의 그 인터페이스의 사용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도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다, 생소한 부분이다라고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젠더를 이렇게 명시로 딱 끼워야 돼요. 이 물품에 딱 끼워야 되는데 고언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암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언도 그리고 인퍼메이테이션의 키워드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인덴트라는 또는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 객체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로 취급이 가능해라고 정의를 하지만 고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인터페이스 i라는 녀석이 이 m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은 다른 객체, 그러니까 뭐 스트럭트나, 그러니까 고언어에서는 스트럭트겠죠. 스트럭트나 뭐 타입에서 이 m이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타입 t라고 하는 구조체는 인터페이스 i로서 취급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hello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분명 변수 인터페이스 타입 i로 i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struct 객체죠. 이제 요 객체 t를 생성해서 대입을 했더니 에러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 i로 취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고언어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없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인터페이스의 값은 뭐 콘크리트 타입 무슨 뭔 소리야 이게 콘크리트 타입이 아니고 구체적인 타입의 형식을 설명하는 이게 그래서 이 원문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게 콘크리트 그 공구리가 아닙니다. 공구리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 왔다 갔다 보다가 그 전에 이제 중간에는 제가 이제 요 투어 오브 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안 했었죠. 근데 오늘은 좀 투어 오브 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뭐 여튼 그래서 인터페이스 값이라는 게 실제로 인터페이스로서 관리가 될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밸류 타입의 투표 형식의 값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자, 예제를 보면은
이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을 선언을 하고,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 객체들이 존재를 하죠. 이 객체들을 이제 할당을 한 겁니다. 인터페이스에다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의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describe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서 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value와 type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설명처럼, 자, 요 인터페이스 i라는 녀석은, 자, 메인에 있는 t라는 타입, 요 인터페이스 i라는 녀석은 현재 실제로는 t라고 하는 이 객체이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요 멤버들의 값은 이런 식으로 지금 헬로라는 값이 들어있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의 값을 보면은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가 어떤 타입의 객체, 현재는 어떤 타입의 객체이고 현재 멤버들의 값은 뭘 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면은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막 이제 코드를 이제 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로직의 인터페이스로서 특정 객체를 전달받았을 때 요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타입에 따라서 특정 분기를 해줘야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가 아닌 본래 타입의 변수로 변환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려면은 이 녀석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널 인터페이스 값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이 고를 사용을 할 때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인터페이스의 기본값은 투플이라고 했고, 고언어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했을 때 제로 밸류라는 개념이 있어서 각 타입에 맞게 제로 밸류가 세팅이 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언을 하면은 널이라는 투표 값이 널이라는 값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 선언한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로서 취급되는 어떤 객체가 들어가면은 그것의 타입과 밸류 값, 멤버들의 값이 투플로서 관리가 되고 우리가 그 내용을 특정한 구체적으로 얘가 실제로 어떤 객체로서,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 인터페이스로서 취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이 인터페이스가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뭐가 이제 좀 한정이 있을 수 있냐면은요. 이 인터페이스의 값이 널인 상태에서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패닉이 일어납니다. 에러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널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리다. 자, 그렇죠? 요 타입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실제로는 그 통로 역할만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된 메소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고, 요렇게 그 실제 사용할 객체가 대입된 경우에는 실제로 구현된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신경 쓰면서 써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만약에 투풀 값만 잘못 보거나 뭐 하면은 혼동이 올 수가 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제로 밸류 값 하면은 특정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지는 값이 있는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로 밸류가 인터페이스 자체가 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널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의 제로 밸류 값은 투풀이라는 거 자체는 존재를 하고 그 안에 구성이 널널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값 자체는 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예, 좀 주의하셔서 사용할 부분이다. 이 설명이 이제 연장입니다. 그래서 널 값의 인터페이스 값은 구체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형이 아니고 이제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예, 요거 실행해 보면은 요 붙는 실제 타입 있죠? 예,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타입의 유형을 모두 가지지 않는다. 값도 없다. 그래서 널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메소드 인터페이서, 예, 이 설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널널인 인터페이스에서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에러가 난다. 그래서 이 투표 내에서 왜 이 에러가 나느냐? 구체적인 메소드를 어떤 걸 호출하지?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메소드라는 녀석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메소드가 구현이 된 구현체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호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로 메소드를 지칭하는 인터페이스 유형을 empty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빈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무슨 얘기냐? 예, 좀 특이하죠? 무슨 얘기인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결국엔 빈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시가 있는데 프린트는 빈 인터페이스 타입, 예, 어떠한 인수라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냐면은 요 프린트 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프린트 F가 아니죠. 예, FMT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에다가는 뭐 우리가 인테저 타입의 변수도 넘길 수 있고 막 어떤 종류의 타입의 변수 다 넘길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형식의 변수나 뭐 어떤 그런 값들, 예, 그러니까 이 함수나 이 메소드로 들어오는 매개 변수가 어떤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빈 인터페이스로서 파라미터를 받게 설정을 하면은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고 언어나 뭐 C 언어 이런데 C++ 같은 데서는 타입이 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딱 지정된 값이 아니면은 에러가 나죠, 보통은. 예, 그런 매개 변수가 넘어오면은.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타입의 값이 넘어온다든지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타입의 변수나 뭐 어떤 값들, 객체들을 넘겨받아 가지고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요런 빈 인터페이스 값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모든 종류의 값들을 넘겨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뭐 처리를 하지 못할 부분들은 따로 예외 처리를 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빈 인터페이스 값을 이용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고 언어에서는 그런 형식을 이제 빈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타입 선언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타입 값에 대한 이 접근, 요런 접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튜플 형식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타입 접근을 요런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문제는요. 요런 식으로 딱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그 타입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가 그 타입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예. 당연하겠죠. 실제로 그 타입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문법으로 요런 형태를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실제 타입이 들고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 요 OK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요 타입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실제로 존재한다라면 true,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으면서 요 타입의 접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 인터페이스에는 string hello라는 값을 그 타입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입 접근을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플롯 64로 접근을 하면은 실제로는 플로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타입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면은 에러가 나지 않고 실제로 이 타입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부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이 아래서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 메시지가 인터페이스, 빈 인터페이스는 스트링이다. 자, 플로트가 아니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죠. 패닉이 나죠.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 부분도 결국에는 이 앞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요 타입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타입이 실제로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스위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위치 V라고 하는 녀석의 타입을 넣고 케이스문으로 어떤 타입인지, 인테저니 스트링이니, 예를 들어서 얘가 특정한 스트럭처의 객체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뭐 T 뭐 이런 걸 봤었죠. 이런 식으로도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나 빈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타입들을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때는 더더욱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뭐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그 실습 부분인데요. 이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정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어떤 뭐 그 로직을 구현을 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뭔가를 처리하고 싶을 때가 꽤 많을 거예요. 이 정적 타입의 언어에서는 꽤나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언어에서 인터페이스, 고언어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젠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타입을 공통된 인터페이스로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부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고언어에서 인터페이스는 명시적으로 특정 객체에 덧붙이는 형식이 아닌 암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A라는 녀석에 메소드 A라는 녀석을 선언을 해뒀다라고 했을 경우, 다른 타입들에서 이 메소드 A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암시적으로 이 타입들은 인터페이스 A다. 이 인터페이스가, 고언어의 인터페이스가 암시적으로 제 인터페이스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빈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타입을 다 요 빈 인터페이스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되게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맞을까요? 플렉서블하다는 게? 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봤고요. 제가 설명이 좀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 문서를 보시고 또 책 같은 걸도 찾아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책임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하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 뭐 여기까지가 제한일 것 같아요. 예, 요런 식의 설명이. 그냥 깔끔하게 모든 게 다 복잡하다. 그냥 인터페이스 깔끔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녀석들을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다라는 부분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페이스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돌팔이 프로그래머도 계속 프로그래밍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돌팔이 프로그래머 야매풀머와 함께 고언어 공부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부 계속 하도록 합시다.